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핵폭탄을 떨어뜨리자고 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1만 배 위력으로요. 미친 소리 같지만 나사는 이미 3조 9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세웠고 480년 안에 화성을 지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행성 하나를 통째로 개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마션을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마크 와트니는 화성에 홀로 남겨져서 564일을 생존했습니다. 흙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감자를 키우면서요. SF 영화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화성 전체를 지구처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완전히 개조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이걸 테라포밍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테라포밍이 가능한 행성을 수십 년째 찾고 있거든요. 왜 하필 화성일까요? 금성은 표면 온도가 500도나 되고 대기압이 지구의 90배라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나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물이 있지만 지구에서 최소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화성은 다릅니다. 지구와 닮은 점이 정말 많아요. 자전주기가 24시간 37분으로 거의 똑같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존재하고 물의 흔적도 지속적으로 발견됩니다. 거리도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울 때 5,600만 킬로, 우주선으로 120일이면 도착해요. 4개월이면 되는 거죠. 그럼 당장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절반, 질량은 10%밖에 안 됩니다. 중력은 38%밖에 안 되죠. 좋아 보이지만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중력이 약하다는 건 대기를 붙잡아두는 힘도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화성의 기압은 지구의 1%밖에 안 됩니다. 거의 진공 상태예요. 우주복 없이는 10초도 못 버팁니다. 더 무서운 건 기압이 낮으면 물에 끓는 점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화성에서는 35도에서 40도 사이에 끓어버려요.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주복 없이 나가면 몸속 물이 끓으면서 혈관이 부풀고 피부가 터집니다. 1960년대 나사 진공 챔버 실험에서 실제로 실험자의 침과 눈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대기 구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화성 대기의 96%는 이산화탄소예요. 지구에서는 8%만 돼도 호흡 불가능, 10%면 의식 불명, 20%면 심장 정지입니다. 화성은 96%죠. 숨 한 번 쉬는 순간 끝입니다.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 최저 영하 140도까지 내려갑니다. 남극 평균이 영하 55도인데 그보다 더 춥죠. 낮에는 적도에서 영상 6도까지 올라가지만 대기가 부족해서 해가 지면 몇 시간 만에 영하 100도 이하로 폭락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아내는 거대한 방패막인데요. 화성은 핵이 식어버려서 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와 물을 우주로 계속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나사 연구에 따르면 화성은 매초 약 100g의 대기를 우주로 잃고 있습니다. 인간이 화성에 있다면 태양풍과 우주 방사능을 직접 맞아야 하죠. 정리하면 화성은 숨 쉴 수 없고 물이 끓고 얼어 죽고 방사능에 피폭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지옥을 지구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잠깐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으시죠? 하지만 나사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도 얼마나 들지,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다 계산했어요. 나사의 화성 테라포밍 계획은 총 5단계입니다. 전체 기간 480년, 투자 비용 3조 9천억 달러예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인류 전체가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단계는 대기 만들기입니다. 온실가스를 대량 투입해서 극지방 드라이 아이스를 녹이는 방법, 에어로젤로 표면을 덮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방법,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인공자기장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화성과 태양 사이에 인공 자기장 장치를 배치하면 태양풍을 막아주고 대기가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온이 4도 오르고 극지방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서 선순환이 시작된다고 해요. 90년에 600조 원입니다.
2단계는 물 공급입니다. 극지방 얼음을 녹이거나 소행성에서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수거든요. 지구에서 계속 식량을 공급받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120년에 840조 원입니다. 3단계는 기온 올리기인데 여기서 충격적인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소행성을 충돌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과격한 건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핵무기 투하입니다. 2015년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일론 머스크는 히로시마 원폭의 1만 배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화성 극지방에 떨어뜨리자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청중들은 웃었지만요. 나사 검토 결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1967년 우주조약 위반이고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화성 이산화탄소를 전부 녹여도 기압을 지구의 7%까지밖에 못 올린대요.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여의도 면적만 한 초대형 거울을 우주에 띄워서 태양빛을 반사시켜 극지방을 집중 가열하는 겁니다. 150년에 1천조 원이 들어요. 이 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화성은 35억 년 전 초창기 지구와 비슷해집니다. 지구가 40억 년에 걸쳐 만든 환경을 360년 만에 끝내는 거죠. 4단계는 식물 심기입니다. 남조류 미생물을 유전공학으로 강화해서 화성에 뿌립니다. 낮은 기압, 강한 자외선, 낮은 온도에도 견디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끼도 투입하고요. 수백 년 동안 광합성이 반복되면 산소가 쌓여서 인간이 호흡 가능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화성 환경을 실험실에 만들어 미생물을 키워봤는데 일부는 살아남았어요. 50년에 360조 원입니다. 5단계는 도시 건설입니다. 이미 숨 쉴 수 있고 물도 있으니 지구에서처럼 건물 짓고 도로 만들면 됩니다. 화성은 중력이 38%밖에 안 되니까 지구에서 불가능한 초고층 건물도 가능하죠. 50년 소요됩니다. 총 480년입니다. 2025년 시작하면 2505년 완성이에요. 480년 전이 1545년 조선시대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발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요? 과학자들 의견이 갈립니다. 긍정적인 측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건 시간과 돈뿐이라는 거죠. NASA가 제시한 방법들은 현재 기술로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측은 여러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무리 대기를 만들어도 자기장 없으면 태양풍이 계속 날려버리고 인공 자기장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8년 콜로라도 대학 연구에 따르면 화성 이산화탄소를 전부 방출해도 기압을 지구의 7%까지밖에 못 올린답니다. 3조 9천억 달러를 480년 동안 계속 투자할 수 있을지, 만약 화성에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테라포밍이 그들을 멸종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는 윤리 문제도 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애인을 보내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미 스타쉽 개발 중이고 시험 비행도 성공했습니다. 나사는 2030년대 유인 탐사를, 중국은 2033년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어요. 화성 개척은 이제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마션에서 마크 와트니는 지구로 돌아왔지만 미래 인류는 화성에 정착할 겁니다. 화성에서 태어나 화성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들에게 화성은 고향이 될 거고요. 수백 년 후 미래의 아이들은 이렇게 배울지도 몰라요. 21세기 초 인류는 480년에 걸쳐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 붉은 하늘과 푸른 초원이 보이는 거죠.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인류는 한 행성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태양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언젠가는 유로파, 타이탄에도 살게 될지 몰라요. 단일 행성 종족에서 다행성 종족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도한다는 거예요. 인류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해왔고 그걸 이뤄냈습니다. 하늘을 날고 달에 가고 인터넷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개발했죠. 화성 테라포밍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가 정말로 화성을 지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화성 테라포밍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제는 여러분이 정합니다. 목성 탐사, 블랙홀의 비밀,
타임머신의 가능성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